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고향에 선산에도 다녀오고 또 노모님도 찾아뵙고 또 주변의 친지들과 정분도 나누고 정감 또 소주 한 잔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침 또 사무실에 나와서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언뜻 스쳐가는 그런 어떤 어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서울교육계에서 아주 명망이 있으신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퇴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시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교육을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어른이 한 분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성함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어른이 언제 한번 저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고충을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어른도 우리 교육계에 계시던 분이니까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정치적인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당에 적을 두고 시의원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 생활을 하시는 그분은 그 양반 자체는 오히려 정당에서의 어떤 그 지침이나 어떤 당의 어떤 그 방침 이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있는 교장들이라든가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을 보면 무척 정치적으로 모든 게 하는 게 당신 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그분도 그 전에 장학관도 했고 학교장도 했으니까 얼마나 그걸 잘 아시겠어요. 이제 그 말씀이 그때 이렇게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도 십수년 전의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일선 뭐 교육행정을 할 때 보면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과 전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세를 질 때도 있고요. 또 그 시의원들은 또 자신의 어떤 그 표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기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 활동에 대고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이 어려운 게 있는가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나무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것은 과거에는 다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의뢰를 하고 또 심사위원도 우리가 나가서 해주고 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이 시의회나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막상 행사를 하고 나면 고맙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서가 배경이 돼서 어느 해인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에서 학교를 직접 상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서울만 하더라도요. 11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그 교육장을 나간 사람들의 하소연이 다 그거예요. 어디 행사장에 가도 구청장한테 학교 관계자들이 몰리지 교육장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지역교육청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장 너 왔냐? 이런 식이죠. 오히려 행정적으로 간섭하고 그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만 있지 실제로 예산을 갖고 있거나 예산권을 행사할 게 없다 보니까 또 인사권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역교육청들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하되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소외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바라고 교육장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육계가 우리 스스로 뭔가 자력을 가지고 자력으로 서로 교육활동을 지원 조장하고 하는 게 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청 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교육활동이 정치인들 집단으로 되어 있는 각 시도의회나
구의회, 그다음에 구청과 시청 이런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장들도 교육청에서 배분해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만 해도 되는데 또 자기네 학교를 좀 더 좀 나은 여건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열의가 좀 이렇게 지나친 분들은 시의원을 찾아다니고 구의원을 찾아다녀서 예산을 확보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학교에 따라서 예산 배분에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결국 시의회나 또 자치구청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 시의원, 구의원들도 결국 교육청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잡아놨던 그런 틀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고루 학교에 배분돼야 될 예산이 특정 학교에 많이 가게 되면 결국 그것도 교육기회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예산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감들만 해도요. 무슨 이슈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래야 그분들이 입법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면 거의 뭐 예를 들면 보수다, 그다음에 저 좌파다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요. 결국 정당을 그 협조를 받는 정당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도 우린 누구 그러면 아, 저 사람 좌파 교육감이야. 누구 그러면 저 사람 우파야. 딱 구분을 짓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바꾸고요. 이게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탈파를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꽂히고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국 행정적인 충돌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시도 뭐 도지사나 시장 또는 경우에 따른 과거처럼 그 대통령이 교육감들을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그 폐단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선거가 만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교육감이 지금 이제 뭐 내년 대선 이후에 6월 1일 날인가요? 이제 교육감도 새로 뽑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도지사 다 새로 뽑죠. 근데 벌써 아직 대선도 아직 안 치르고 지금 요즘 뭐 경선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벌써 여기저기서 정치권에 줄den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정치권에 뭐 대선 캠프에도 들어갔다. 또 누구는 어느 시장과 뭐 해서 했다. 그러면 자랑하고 다닌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각 시도 교육에 모든 책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얘기하면서 그 정치권에 줄대게 하는 것 이런 폐단부터 없애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결코 우리 교육이 제대로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교육 활동이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누구든 다 능력이 있고 교육을 사랑하고 또 교육 현장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정치권과 줄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그 인맥을 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그 책임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